안녕하세요. 저는 방송대 청소년 교육과 하이숙 교수입니다. 서울대학교 교육학과에서 상담을 전공했고요. 사람들의 관계 회복에 관심을 가지고 학생들 가르치고 또 상담하고 또 연구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책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상담 강의하고 나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읽을 만한 책 추천해 줄 수 있냐라고들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일반인들도 좀 쉽게 상담 이론, 개념을 좀 접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상담의 주요 개념을 좀 일상의 언어로 쉽게 풀어서 쓰려고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나 편하게 그냥 읽을 수 있는 전공자가 아니어도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도록 쓰려고 애를 썼고요. 휴가 갈 때 그냥 뭐 여행 가방이나 배낭에 쓱 넣어가서 뭐 하나씩 그냥 읽고 싶은 제목에 맞춰서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최근 우리 사회의 힐링, 웰빙 관심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상담 전공자다 보니까 이 마음의 치유에 관심이 많거든요. 몸이 쉬려고 휴가를 갔지만 갔다 와도 여전히 피곤하고 다시 일상에 돌아오면 지치고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진정한 쉼은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같이 쉬어야 그래야 진짜 쉼이 된다. 그래서 이 상담자가 건네는 말에 부제를 제가 마음 휴가 보내기 이렇게 정하고 싶기도 했어요. 그래서 몸이 쉬면서 상담자가 건네는 말로 마음도 좀 쉬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추천하고 싶은 글귀 직접 낭독을 해주시고 그 글귀 일상의 작은 경험이라고 할지라도 잘 처리되지 않으면 독성을 지닌 외상이 된다. 이러한 외상적 경험은 과거의 기억과 연결되는 단서를 만나면 고통을 재경험한다. 트라우마는 고통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실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고통의 처리 과정을 성공적으로 지나가도록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채 어린 시절을 보내고 그 고통스러운 경험이 성격의 연약한 부분을 심각하게 위협했다면 사소한 사건이라도 외상적 경험으로 자리 잡는다. 다만 외상적 경험은 명시적으로 기억할 수도 있지만 사건의 발단이 되는 그 경험 자체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할 때도 있다. 삶에서 고통을 만날 때면 우리의 뇌와 마음 그리고 영혼의 체계는 고통 경험을 처리하려고 시도한다. 이때 고통이 잘 처리되기 위해서는 애착 경험이 내재화된 상태에서 관계 안에 연결되어 만족스러운 상태로 그 상황을 빠져나간 후에 해당 경험을 바르게 해석해내는 것까지 완수해야 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가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와 한계는 고통의 성공적인 처리를 가로막는다. 이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없을 때 고통 경험은 외상적 경험으로 자리 잡고서 우리 뇌, 마음, 그리고 영혼에 독성을 가진 쓴뿌리로 남는다. 이러한 쓴뿌리의 대표적인 결과는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다. 문제의 열쇠는 함께하느냐, 함께하지 못하느냐이다. 아무리 큰 사건이라 하더라도 그 사건을 겪을 때 주변에 안정된 관계가 있으면 트라우마로 남지 않을 수 있다. 반대로 함께하는 사람 없이 혼자 그 일을 겪어야 한다면 그것이 아주 작은 일이라 해도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관계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함께 해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함께 해준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책에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이 부분을 추천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내가 힘든 이유가 지금 내가 인식하고 있는 현재 이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는 이 사람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문제의 크기만큼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가 주는 크기보다 더 크게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건 주로 이제 과거에 있던 트라우마,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트라우마에 대한 이해가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약을 먹어야 될 정도의 우울함이라든가 이런 뭐 정신병리적인 뭐 큰 증상이 있어야 내가 트라우마 겪었다 뭐 이렇게 생각하려고 하거든요. 사실 그렇지 않고 트라우마의 영향은 상당히 일반적이고 보편적이고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향력으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시험이 있는데 시험 공부 안 하고 자꾸 딴짓하고 뭐 안 하던 방청소를 한다든지 학생들에게 꼭 좀 말하고 싶은 게 이 세상에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 근데 늘 중요한 것은 눈에 잘 안 보이죠. 보이는 행동 이면에 있는 보이지 않는 마음의 작용을 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보이는 트라우마가 있고 보이지 않는 트라우마가 있어요.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난 거예요. Bad things happen이라 그래서 B타입, B 트라우마인데 그러니까 어떤 큰 이벤트, 뭐 나쁜 일이 뭔가 일어나 버리고 저질러져 버린 거죠. 뭐 성폭력이라든가 신체적 학대라든가 이거는 누구나 좀 트라우마라고 쉽게 볼 수가 있죠. 눈에 보이지 않는 트라우마가 있는데 타입 A 트라우마라고 할 수 있어요. absence of good things. 그래서 있어야 할 좋은 일이 빠져버린 거예요. 뭔가 가해진 거는 표가 잘 나서 알아차릴 수가 있는데 빠진 거는 잘 모르는 거예요. 표가 안 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트라우마적 증상으로 인한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보이지 않는 트라우마를 알아차리고 대처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트라우마에 대해서 상담자가 건네는 말을 통해서 조금 새롭게 인식을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보다는 그 일이 어떻게 처리됐느냐가 훨씬 중요한데요. 그 일을 겪을 때 애착 관계 안에서, 즉 애착 관계라는 건 나를 존재 자체로 사랑해주고 나와 함께함을 기뻐해주는 존재가 곁에 있느냐, 그 여부가 큰 일을 겪어도 트라우마가 되지 않게끔 해주고, 그런데 아무리 작은 일이어도 나와 함께함을 기뻐해주는 관계가 없다면 트라우마로 자리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관계예요. 나는 혼자 있는 게 좋아요. 근데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 그 누구보다 더 관계를 잘하고 싶었던 분들일 거예요. 관계를 잘하고 싶었던 그 바램만큼 잘 되지 않았거나 다가갔는데 쓰라린 상처를 경험했거나 그래서 아이고 차라리 혼자인 게 나아 이런 결론을 가지게 됐을 텐데, 사람은 본질적으로 관계를 추구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관계 안에 있을 때 성장하게 되고요. 이 상담자가 건네는 말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나를 좀 돌아보고 내가 맺고 있는 관계를 좀 점검해보고, 그래서 관계를 회복하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사실 우리 뇌는 기쁨을 원하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 뇌에 먹이는 기쁨이에요. 기쁨을 먹어야 뇌가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근데 이 기쁨은 어디서 오느냐? 함께함을 기뻐하는 곳에서 와요. 제가 하나의 팁을 말씀드리면 상대방의 뇌에 도파민을 분비되게 하는 좋은 팁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상당히 현대 뇌과학을 근거로 한 건데요. 상대방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은 사람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상대방의 왼쪽 눈을 바라보면서 미소 지어주면 그 사람의 뇌에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내가 본인을 기분 좋게 만들어줬다고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거든요. 소중한 사람이 있다면 미소 짓는 얼굴로 왼쪽 눈을 바라봐주세요. 꼭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